인물 사진용으로 단렌즈를 처음 구매하신다면 아무래도 50mm 렌즈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한 화각으로 촬영자가 조금씩만 움직이면 클로즈업, 바스트샷, 전신샷 모두 촬영할 수 있고 웬만큼 보케 표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보니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구도를 잡기도 쉽습니다. 또한 실외에서 촬영하신다면 적당히 배경을 담아서 계절감을 나타내기도 쉽고 실내에서의 거리 확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물 사진의 80% 이상을 50mm 정도의 초점거리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1%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특정한 주제, 특히 인물이라면 인물 그 자체의 의도와 시선을 모두 완전히 집중시키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85mm 렌즈가 필요합니다. 소니에서 새로 발매한 85mm f1.4 GM2 렌즈는 대구경의 망원 렌즈로 배경흐림 효과가 뛰어납니다. 배경흐림을 통해서 전경과 배경을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주제와 명확히 분리하여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을 때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사체에 집중하는 특성 때문에 이 렌즈를 여친 렌즈라 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사소한 동작이나 작은 부분에까지도 집중하게 되니까요. 배경이나 공간과는 무관하게 사람 자체를 아름답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피사체도 사진에 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을 조금 못 찍는 사람이더라도 인물이 예쁘게 나오게 되니까 여자친구가 매우 좋아하겠죠? 저는 85mm의 전작을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전작 대비 GM2는 무게가 20% 줄어들었고 크기도 더 작아졌다고 합니다. 파지했을 때 안정감이 좋으면서도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여행 시에도 충분히 하나 더 가져다닐만 했습니다. 또한 선명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사실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만들기엔 과도할 정도로 선명했는데요. 좋아하는 필터들을 사용하니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가 나와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AF 속도, 사실 AF 속도는 이제 소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테스트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네. 보케 표현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양파 보케가 최소화된 예쁜 보케들은 인물사진, 영상에서 예쁜 배경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GM 렌즈답게 다양한 컨트롤 버튼들이 있어서 기능을 할당해두고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모드들을 할당해 두시면 촬영이 매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AF 모드에서는 0.85, MF 모드에서는 0.8의 거리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여자친구를 찍어주기에는 한 테이블 내에서는 어려웠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촬영하려면 몸을 뒤로 많이 꺾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성능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무게와 중량을 줄인 소니가 추구하는 방향이 잘 녹아있는 렌즈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제가 체험 리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실제 촬영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뷰 기간에 작가 모델분들과 제주도를 다녀오게 되어서 이곳에서 프로 사진 작가인 채무 작가님께 85mm 렌즈를 대여해드렸어요. 2박 3일간 채무 작가님이 촬영하신 사진들을 보고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채무 작가님은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필터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필터라도 필터를 사용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해상도와 퀄리티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알파7 마크4와 85mm GM2 렌즈의 조합은 선예도가 정말 뛰어나서 필터를 사용한 사진들도 높은 수준의 이미지 해상도를 보여주었어요. 역광 상황에서 필터를 통해 부서지는 빛들도 너무나 잘 담겼고 렌즈 자체에서 색수차를 최소화하니 필터가 강조하는 특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듯 합니다. 플레어나 고스팅도 잘 억제되어 있어서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필터들로 여러분들의 개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문 작가님의 사진을 보여드린 후에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정말 부끄러운데요. 저처럼 취미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GM급의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촬영한 취미 유저 수준의 사진들도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85mm 렌즈로 사진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물레동입니다. 물레역을 나오자마자 바로 조그마한 공원이 있고 근처에 고즈넉한 아파트들, 그리고 길을 건너가면 예쁜 카페와 소규모 갤러리들이 있는 창작촌이 있어요. 가게 오픈 시간 전인 주말 아침에 찾아가면 정말 예쁜 빛들과 함께 좋은 인물 사진들을 촬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의 푸른 나무들, 한국의 오래된 느낌들, 힙하고 새로운 컨셉의 가게들까지
한 번에 촬영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사진을 촬영하러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정말 조용히 촬영을 하셔야 하고요. 이곳의 좋은 점은 건물이 대부분 낮고 불법 주차나 전신주의 전깃줄들도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골목골목으로 얇게 돋아나오는 빛들을 활용해서 피사체를 강조하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들을 살릴 수 있는 사진들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85mm는 풀샷을 담기에는 좁은 골목들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쁜 가게의 일부분과 사람을 담기에는 너무나 충분했고, 물레동은 주말 아침에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풀샷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행지나 관광지에서는 풀샷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 찾은 스튜디오에서 한 15분 정도 남는 시간에 사진을 또 촬영해 보았는데요. 진짜 여기서 촬영한 사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이 사진은 저에게 왜 사진작가분들이 85mm를 인물사진, 여친 렌즈라고 하는지 알게 해준 사진입니다. 조리개를 f1.4로 하고 촬영을 했는데요. 아주 약간만 얼굴을 틀었는데 한쪽 눈에만 포커스가 맞고 다른 쪽은 맞지 않았어요. 포커스가 맞은 부분은 매우 선명하고 맞지 않은 부분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어서 전체적으로 포근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 렌즈가 사고 싶어지네요. 최근에는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이미지 영상을 못 찍고 있어요. 바쁜 가운데서도 너무나 개인 작업을 하고 싶어질 땐 영상보다는 사진을 찍게 됩니다. 영상은 30초짜리 하나를 만들더라도 촬영 시간이 너무 길고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도 너무나 길거든요. 특히나 개인 작업은 조명 활용이 어려워서 공간의 빛만을 사용해야 하죠. 활용할 수 있는 구도나 구성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개인 이미지 영상 작업들이 이런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면 85mm를 적극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정된 운영 안에서라면 피사체의 압도적인 집중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 전체적인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담을 수 있는 걸 제대로 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전적으로 개인 이미지 영상 작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운주배우님과 스튜디오에서 담아본 이미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 작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우나 모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플루언서라든지 사진 촬영을 좋아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종종 연락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인플루언서나 일반인 분들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배우나 모델분들의 경우에는 주변 공간과의 조화나 빛과 무드 등을 전체적으로 바라봐 주시지만 인플루언서나 일반인 분들은 정말 99.9% 이상 자신의 얼굴만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렌즈가 그 고민을 뻥 하고 뚫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인물 사진집들의 느낌들도 바로 이런 느낌들이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작가님들과 함께 인물 사진집 작업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여행지에서 인물 사진들을 스토리처럼 엮어서 만들어내는 사진집의 문화가 많이 없어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걸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렌즈의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실내 촬영, 통제되지 않은 환경 같은 곳에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 정도 아닐까 합니다. 카페에서 촬영할 때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또 사람이 많은 곳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사체와의 거리가 필요한 상황들도 있는데 그럴 때 피사체와 촬영자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저의 세 번째 소니 렌즈 체험 리뷰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소니 렌즈 리뷰를 할 때마다 정말 좋은 사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의 수준에서요. 렌즈 덕분인지 그동안 열심히 촬영한 거 덕분인지 마침 이때 저를 한 단계 발전시켜줄 사진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촬영한 사진들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내년에는 진짜 정말 더 좋은 사진들을 많이 촬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비가 나의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를 무조건적으로 높여주는 건 아니지만 막혀 있었던 어떤 한 지점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계기가 정말 작은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화각의 렌즈들을 구성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뭔가 자신을 발전시키는 즐거운 촬영 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정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